안녕하세요. 봉은사 목요 상설음악회 소리길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박봉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술가가 남긴 업적은 그 나라 예술 문화의 역사의 꽃을 피워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술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민족은 일찍이 전통 예술을 보존, 전승하고 있습니다. 가무악을 즐기는 민족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무대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연극, 창극, 악극, 뮤지컬, 모노드라마, 영화, 예술 장르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김성녀 선생을 모시고 그분의 예술 세계를 함께 조명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예술가가 불교 음악 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특히 참불가를 많이 불러서 불교 포교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녀 선생을 모시고 그의 예술 세계를 직접 들으면서 실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김성녀 선생님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다 함께 김성녀 선생의 예술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선생님을 뵈면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다. 제가 한 40년부터 김성녀 선생님하고 음악을 통해서 인연을 맺고 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좀 여러 면에서 그 예술가는 역시 좀 이 인생을 좀 알아야 그 예술 세계가 제대로 그 표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늘 칭찬해 주셔서. 오늘 사실 김성녀 선생님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셔서 여쭤볼 게 많고 그런데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근데 특별히 이 봉은사의 이 상설 목요 음악회는 봉은사 템플스테이하고 BBS가 함께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예. 예, 그리고 신도분들과 BBS 분리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보다도 먼저 불교 음악에 기여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듣고 알아보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우선 불교 음악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이 모두 다 불자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특히 우리 국악 가족들은 전부 불자들이 정말 많으신데 저희는 국악하시는 분이 아닌 시어머니께서 엄청난 그 공을 들이시고 진짜 신심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팔남매 만며느리를 갔을 때 내가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네가 대를 이어서 공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절로 제가 이렇게 참불가로 음성공양으로 부족한 불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서방님 되시는 분이 그 연출가이시죠. 네. 뭐 대한민국의 연출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손진책 연출가인데 저하고는 친구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불심이 있느냐면 연출을 할 때 꼭 부처님을 모시고 한다든지 같이 여행을 가서 누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서 꼭 부처님을 모셔와요. 그래놓고 머리 위에다 놓고서
병이 날 것이다 라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서방님의 영향은 전혀 받은 게 없고 시어머니 영향만 받으셨다 이 말씀이죠? 네.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지금은 서방님보다도 직접 참불가를 부르면서 이 불교 음악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예술가가 우리 불교 음악에 앞장서서 이렇게 참불가를 불러주고 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출연이 많았어요. 그죠? 1991년 최초로 BBS 불교 방송에서 제작한 붓다. 이 작품을 가지고 전국 순회를 했는데 그때 하셨죠? 네, 그때 전국 순회하면서 역시 부처님의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환희심을 느끼면서 즐겁게 같이 진짜 뭐라 그럴까 공감하는 대가 한테로 모아들면서 신심이 막 생기고 이랬어요. 저는 이 참불가를 노래를 하면서부터 신심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큰 스님께서 저한테 법문을 하실 때 막 불자님들이 떠드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참불가를 하니까 조용히 들으시고 박수를 치니까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저 불자님이 노래하는 게 법문이니까 앞으로 많이 부르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참불가의 힘이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범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참불가를 많이 부를 수 있게 됐고 또 지금도 참불가 운동을 하게 돼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녀 선생의 소릿길 여행입니다. 네, 네. 저하고 공동으로 지금 출연은 하지만 오늘 우리 김성녀 선생이 붓다를 부르시고 난 뒤에 한 2년 후인가 보현행원송을 불렀어요. 그때 보현행원송을 작사하신 광덕 큰 스님께서 법명을 줘주셨죠. 네. 제가 그때 공연을 앞두고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습니다. 늑골을 7, 8번인가 이렇게 다쳐서 소리를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건 부처님의 가피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보현행원성을 정말 무사하게 다친 사람 아닌 것처럼 넘겼습니다. 그때 광덕 스님께서 객석에서 앉아 계시더니 정말 힘있게, 힘없게 걷지도 못하는 분이 막 계단 올라오셔갖고 이제 굉장히 박수를 쳐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니 제가 다쳤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저한테 법명을 해명이라고 지혜 해자의 발글명을 지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법명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봉은사에 있는 불교음악원 부름합창단의 예술감독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직업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나중에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불교음악에 봉사하시는 자리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오셔서 이 방송도 하시게 된 건데요. 이 뭐 큰 음악회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님들이 김성녀 선생님이 부른 참불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무상계라는 네. 노래하고 참불가하고 찬미의 나라. 네. 오늘 부르게 돼 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첫 곡으로 불음 합창단의 예술감독으로 저한테 직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똑같은 거하고 같으면 제가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불음 합창단에 정말 특색 있는 참불가 운동을 제가 시작하려고 해서 그동안은 듣기만 했던 참불가였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청각이 아닌 시각으로 보고 듣는 그래서 이 21세기에 참불가 운동을 좀 더 시각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불음 합창단하고 첫 번에 선보이는 니르바나라는 곡을 박 선생님 곡에서 발췌를 해서 지금 2시간을 딱 연습을 했어요. 근데 우리 불음 합창단 여러분들이 언제 춤추고 노래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신심으로 틀려도 좋으니까 우리 불음 합창단에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보자. 그래서 불음 합창단하고 처음으로 니르바나라는 참불가를 제가 불음 합창단이 나아갈 방향에 맞춰서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걱정이 2시간 연습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처음 볼 때 틀리기도 하고 아마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불음 합창단이 가야 될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1년 뒤에 이 부름 합창단의 니르바나가 얼마나 변화되는지 지금 시작하고 한번 1년 뒤를 비교 분석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진짜 신심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니르바나를 예. 아마 이렇게 합창단이 하는 건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예. 해본 니르바나 네. 우리 부름 합창단하고 첫 곡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봄 받쳐 피어난 물 밑에 핀 냉이꽃이 화려한 장미보다 흙 속에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다워 화엄 이어라 화엄이어라 저기 저 남의 창파 둘이 동시 떠나가는 반야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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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 따라 가는 인생 내 몸이 하늘이고 내 몸이 붙여있네 고진멸도 담진 치 내 몸속에 이건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랴 누구를 원망하랴 내가 안고 왔으니 내가 안고 가야지 반야용선 타고 반야용선 타고 고해가 너 지혜의 새날 새 땅으로 가야지 새 땅으로 가야지 춤추고 청각의 새 땅으로 나는 가네 청각의 새 땅으로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나는 가 나는 가 부처님이 노젓고 나는 노래하고 반야용선 타고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나는 가 나는
역시 분위기가 다르지요. 이렇게 노래만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좋아요. 부처님이 노젓고 나는 노래하고, 네. 그죠? 부처님이 노젓고 나는 춤추고, 반야용선 타고 나는 간다. 근데 이렇게 역시 그 춤은 아직 익숙지는 않지만 그 열심히 신심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부족하지만 네. 2시간 만에 만든 이런 연습해서 한 공연인데 이 신심, 불심이 아니면 이렇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합창단이 있지만 부름 합창단만이 할 수 있는 참불가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녀 선생님은 나는 가수가 아닌데 왜 노래를 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가끔 하는데 사실은 그 연기, 모노드라마, 영화 뭐 다 제가 악극 다 이 노래가 전부 다 사실은 주가 되는 그런 분야인데 이 김 선생님이 특별히 무슨 성악가를 나왔거나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어머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피를 받은 것 같은데 원래는 동생하고 함께 가수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맨 처음에 예술계에 데뷔하실 때. 저희 어머님이 무대에 서시다가 쓰러지시고 저희 생계를 이어가시던 어머님이셔서 저희는 공부를 하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어머님 대를 이어서 동생하고 함께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비둘기 자매라는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그 노래를 한 2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수보다는 좀 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만뒀는데 가수가 제 이력에 제일 먼저 엄마 쓰러지는 바람에 얼격거려 가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중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박규희 선생님, 김소희 선생님 이런 대가 선생님들을 만나서 또 우리 전통음악 국악을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수를 그만두고 가야금 병창 인간문화재이신 박규희 선생님한테 가서 문화재 이제 문화생으로 제가 들어가고 안숙선 명창님이 그렇죠. 1호 제자고 제가 2호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맥을 이었다가 제가 그렇게 가야금 병창을 하다가 연극을 한내승천이라는 작품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연극 배우의 길로 다시 터닝 포인트로 이제 결국 이제 직업이 바뀌어졌죠. 한내승천을 연극 쪽으로 하시면서 이제 노래도 하면서 네네. 그때 이제 그 허규 선생님이 하시는 민예극단에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에 연출자가 손진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네. 그게 그분이 인생. 네, 그렇습니다. 첫 작품이 한내의 승천이었는데 제가 한내 역할을 하면서 이제 1년 만에 결혼하게 되고 제가 국악의 길에서 연극의 길, 배우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둘이 속이고 연애를 했는지 많은 남성들이 김성녀 선생님한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 윤문식 씨가 마음을 두고 항시 찌근덕거리고 접촉을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열렬하게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그 손진책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극 연출가, 마당놀이 연출가, 뭐 세계적으로도 활동을 하는 그런데 사실 그 예술가 부부가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 성격이 강하고 다 독창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부만은 좀 이상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네, 아주 가정이 아주 화목합니다. 오늘도 여기 어딘가 와서 분명히 앉아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한번 모셨으면 하는데 아까 질색을 하더라고. 내가 좀 나와서 마당놀이 얘기 좀 하라니까 간다고 그러시던데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극을 하셨고 그죠? 민예극단에 이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뮤지컬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이제 폭넓게 하셨는데 특히 영화 중에서 그 악역을 담당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신 게 있어요? 영화가 아니고요. 이제 TV 드라마를 했습니다. 아, TV 드라마. 네. 연극을 하면 그때 배가 고프던 시절. 지금도 연극하면 배가 고프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TV 출연을 해서 토지의 조중구 마누라 악역도 해봤고 토지. 예. 또 서울 뚝배기의 그 푼수 마누라 오주명 선생님 마누라 역할도 해봤고 또 지금 평양에선이라는 반공 드라마에선 납북 대신 최은희 선생님 역할도 해봤고 그러면서 TV 드라마를 한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라든가 또 이제 몇 작품을 했죠. 그래서 영화 또 뮤지컬, TV 드라마를 한참 하던 시기가 연극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할 시기에 제가 다양한 무대를 섰었습니다. 이제 마당놀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바로 이제 이어서 이 시간이 끝나면 2부에 제자들이 나와서 마당놀이를 오늘 직접 여기서 합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다양한 것을 하시면서 지금 뭐 연세는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겠는데 꽤 됐습니다. 연세가. 젊어 보여서 그렇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를 하고 계시냐면 모노드라마라는 걸 하는데, 이 모노드라마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서 연기하고 노래하고 모든 것을 다 혼자 하는 건데, 벽속의 요정이라는 작품이 아주 전국적으로 그 많은 그 관객들이 벽속의 요정은 제가 남편이 민예 극단을 이끌면서 대표로 있으니까 대표 마누라자 배우인데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연극 배우들이 많은 분들이 모노드라마면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저는 수십 명이 같이 하는 공연을 하니까 제 이름이 덜 알려졌어요. 그래서 송승환 씨라고 그 배우 겸 제작자가 있는데, 그분이 여배우 6명을 모여서 강남에 새로운 극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여배우 시리즈, 모노드라마 시리즈를 해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모노드라마를 저의 극단에 있어서 못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만들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그 모노드라마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벽속의 요정이라는 작품인데, 그 원래 실화입니다. 벽 속에 사상범으로 갇혀, 스페인의 내란때 사상범으로 갇혀서 벽 속에 40년간 숨어 산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뮤지컬로 모노드라마로 만든 얘기인데, 우리도 사상범 문제, 사상 얘기, 이데올로기는 아직도 우리 민족의 아픈 부분이니까, 우리가 다시 벽 속에 있는 아버지를 그 모티브만 갖고 40년간의 이야기를 1950년대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우리 근대사 속에 가족의 사랑을 넣습니다. 그래서 벽 속에 40년간 숨어 산 아버지를 지키는 엄마와 그걸 보고 자란 딸의 얘기로, 딸과 엄마의 얘기로 끌어가는 게 벽 속의 요정인데, 2000년도, 5년도에 시작을 해서 제가 그 해에 자랑 좀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주는 상이란 상은 다 다 탔고, 또 미국, 중국, 일본까지 초청받아서 세계적으로 그래도 미국까지 갔으니까 기립박수 받으면서 공연을 해서 지금 15년 넘게, 2005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초청을 받아서 계속하는 제 레파토리 중에 대표적인 연극이 바로 김성래 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도 계속 공연되는 제 대표작입니다. 그러고 또 있잖아요. 좀 박수. 그러고 우리 합창단들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만두 잘 만드는 방법인가? 그래서 이제 모노드라마 15년 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작품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이라는 모노드라마를 다시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초청받아서 합니다. 직접 무대에서 만두를 만들면서 가슴이 아픈 자식을 잃은 엄마의 이야기를 아들이 좋아하는 만두를 빚으면서 풀어나가고, 나중에 만두를 먹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또 제2의 제 모노드라마가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김성래 선생님 모시고 모노드라마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벽속의 요정 중에서 12달이 좋아라는 노래하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아름다운 것, 이 두 곡을 선생님의 노래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옛날 옛적 아주 깊고 깊은 산골에 김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열심히 땅 파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황소 같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아주 긴 가뭄이 찾아들었습니다. 우물도 방죽도 개청도 또란도 물이란 물은 죄에 말라버리고 논밭은 쩍쩍 갈라져서 바람이 불면 흙먼지 때문에 하늘이 누렇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보채고 남산만한 배를 움켜쥔 아내는 나무를 캐러 산속을 헤맵니다.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나물도 나지 않는 겨울이 되자 김서방은 고개 넘어 대처로 품을 팔러 나갑니다. 몇 고개를 넘었을까? 아직도 첩첩산중인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다리는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서 좀 쉬었으면. 산속을 헤매던 김서방은 어느새 동굴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 어서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할 텐데. 그때 아득히 먼 곳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그 노랫소리를 따라 더 동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갑자기 사방이 확 넓어지고 아주 넓은 공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들이,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12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김서방 그런 경황에도 워낙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라 손을 공손히 모으고 절을 합니다.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신가 12명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풍채가 좋고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이것까지 무엇하러 왔는가?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이렇게 가물어서야 당최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 없죠. 그럼 자네는? 매개 수염을 한 깔차로운 사람이 얘기를 걸었습니다. 자네는 농사 짓는 게 싫은가?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요.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게죠. 그랬더니 12명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선선선 하더니 그 중에 한 남자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물어볼 말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나? 그럼요. 뭐든지 물어만 보십시오. 읊어보게 읊어나 보게 12달 내력을 읊어보게. 1월은 어떤가? 엄동설한 매서워도 수정 같은 하늘 위에 청홍으로 실을 매여 연날리기 좋을 때죠. 그럼 2월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담하기 해가 짧죠. 그럼 3월이라 삼진날에 강남제비 돌아올 때 해는 점점 길어지고 꽃은 피고 새싹 떴네. 4월이라 비가 내려 온들락을 적셔주니 5월이라 꼴을 내요 단오 그네 뒤로 가보세. 읊어보게 일러나 보게 12달의 내력을 일러보게. 6월이라 보리밭에 황금물결 넘실 넘실 7월이라 김을 메고 백중놀이 즐겁구나. 8월이라 한가위에 송편기전 차례하고 동산에 살뜨가는 덜머지 하러 가보세. 일러보게 일러나 보게 12달의 내력을 일러보게. 9월이라 중양절엔 국화주를 빚어놓고 10월 3달 맑은 하늘 단풍 구경 출시고 11월 동짓날엔 붉은 팔쪽 수어 먹고서 12월 흰 긴 밤에 분부를 짚혀놓고 우린 인과 마주 누워 사랑가가 좋으시구나.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12달이 다 좋아 어떤 날이든 좋아 일러보게 일러나보게 12달의 내력을 일러보게 자 이제 세월이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순덕이도 나이가 40살이 됐고 이제 아버지는 70살이 넘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지키던 순덕이 엄마도 이제 같이 7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받게 됩니다. 벽 속에 40년 숨었다가 사면을 받게 돼서 처음으로 나와서 둘이서 이 길을 걸으면서 살아있다는 건 아름다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벽소교정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담긴 하이라이트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아름다운 건 제가 이제 5살 소녀에서 70살 노인네로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마치 머리카락 같은 3월이 날과 씨로 얽혀서 한 필 두 필 배가 되듯이 그 날들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 30년, 40년 아이고 설마 그럴 리가 있으려고 하시겠지만은 사실이에요. 그 양반은 그렇게 벽 속에서 세월을 짜고 있었던 게지요. 난 이런 꿈을 자주 꿨습니다. 그 양반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들켜버린 거죠. 아이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면 꿈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찌나 기쁘든지요. 하루는 그 양반이 다락방에서 내려오더니 밖으로 나가겠대요. 아이고 난 하도 기가 차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정신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텔레비전에서 사면령이 내린 걸 봤대요. 나는 믿기지가 않아서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거 사실이에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로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사위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정식으로 관청에서 포고문을 붙이는 것을 보고서야 저희는 안심을 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아침 우린 사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까운 시에 있는 경찰서로 출발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려고요. 아니 사망신고를 하긴 했지만은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니까요. 이제 사흘 뒤면은 만 40년이 되는 날이에요. 27살로는 젊게만 보였던 그 양반이 이제는 자기 나이보다도 훨씬 더 늙은 67입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걸어야 했던 길이 이제 그 길이 좋아져서 1시간이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풍경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마는 이 양반은 텔레비를 자주 봐서 그런지 그닥지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그 양반이 주춤주춤 땅에서 발을 못 대요. 안절부절 불안해하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딱딱해. 튕겨버릴 것만 같아. 나는 그제야 그 양반이 길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기야 그 양반한테 이런 아스팔트 길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고 비가 오면 질척질척 신발에 진흙이 묻는 그런 길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생길 거예요. 자, 이것도 길이에요. 아, 이게 요즘 길이에요. 걸어봐요. 아, 걸어봐요. 옳지. 옳지. 걸어봐요. 옳지. 걸어봐요. 그 양반을 사위하고 나하고 부축을 해서 아주 어설프고도 불안하게 포장 도로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그 양반에게는 낯설기만 한 이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요. 가요, 이 넓은 세상에 우리 함께 걸어요. 기나긴 고통 끝이 났어요. 살아있는 건 아름다운 것. 햇빛 가득 찬 거리 가슴을 활짝 펴고서 지난 아픔을 모두 다 잊고 활짝 웃어보아요.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정말 잘한 것 같죠. 내 눈물이 당신의 뺨을 적시고 있어요. 용기 내어 지내왔던 날들 살아있다는 건 아름다운 것. 우리 함께 걷는 길 커다란 소리 낼 수 없어도 당신의 굳은 손바닥 밑에 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날, 내 눈물이 당신의 뺨을 적시고 있어요. 용기 내어 지내왔던 날들 살아있다는 건
어디 계실까? 저 높은 하늘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를 드리니 하늘을 향해 자라마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생보살 주님은 어디 계실까? 저 높은 산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를 드리니 하늘을 향해 자라마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생보살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높푸른 하늘에 계실까? 두터운 땅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불끝에 이슬 오르고 무새들 노래 부르